안녕하십니까. 육기역술의 도함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묘달이죠. 지난달에 인달 끝났으니까 요거 이제 묘달부터 묘달입니다. 묘달의 갑부터 이제 개까지가 이제 분석이 나가겠죠. 엊그제 올렸던 풀어보고 갑시다를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너무 난해하고 복잡하다. 처음에 사주를 풀어가는 과정, 아주 처음에 시작할 때, 물론 공부는 완턴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완턴 공부를 한 번 다 했는데, 그거를 사용할 때 시작하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좀 예전에 다 했죠. 그렇지만 좀 디테일하게 좀 잡고 싶다고 그래서, 사주 육기역술 공부하시는 분들 의외로 좀 많이 계시죠. 육기역술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현재에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기초적인 부분, 어떻게 사주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간략하게 이제 과정을 풀어가는 시작하는 과정을 한번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바깥의 정통 명리들은 전부 8글자에서 신강신약을 논하고 그다음에 어떤 개수를 세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용신을 잡으면 사실 상담 내용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스펙 용신을 쓰는데 인과 식이죠. 배워서 어떻게 쓰느냐죠. 뭘 배웠고 어떻게 쓰느냐, 활동하느냐죠. 그 부분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해야 될 거는 지장간 절처 임묘주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지장간하고 절처하고 임묘죠. 임묘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구구단을 외우듯이 외워야 되는데 1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말뚝을 외워놓으면 각 지지마다 말뚝이 하나씩 있거든요. 말뚝 하나씩 외워놓으면 나머지 연관져서 외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리고 하루만 다 외웁니다. 이미 공부하시는 분들은 천간과 지지가 너무나 친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 판때기 외우고 그다음에 관인비시 육친관계 때문에 이것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면 궁성론 이런 것들은 앞장에서 많이 설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쉬운데 처음에 보시는 분들 굉장히 낯설을 거예요. 좀 난해하게 생각도 되고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사주를 처음 보면은 일간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플러스 일간, 양간일 때 사용하는 방법, 음간 사용 방법은 앞에도 디테일하게 많이 설명해 놨죠. 여기서 이제는 더 이상 취급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월지에서 간목 일간이 월지 묘달에 태어났다. 그 바깥의 명리에서 요 갑을만 지장간을 쓰고 있지만 우리는 요걸 써야 됩니다. 요 부분이 빠지면 안 꼽는 찐빵처럼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여기 말뚝부터 시작을 해서 지장간을 외워야 되는데 요 부분은 이제 차근차근 이거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야지 여기서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 외우는 방법 간단하죠. 30분이면 다 외웁니다. 30분이면. 자, 일단은 간목이 월지 묘달에 태어나서 별동대, 요거를 별동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좌우묘에는 각기 이제 지장간이 있죠. 갑을, 병정, 경신, 임계가 있는데 얘네들은 별동대죠. 요건 지하실이고 요건 지장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하실 외에 있는 이 좌우묘는 여기 하나에 드는데 얘들이 고약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건 따로 별동대가 있구나. 목이라는 오행이 갑과 을이 또 있구나만 인정해 주시고 일단 요 부분부터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묘달의 말뚝은 병화 걸렸죠. 그죠. 간목 입장에서 병화라는 것은 식신상관에 해당됩니다. 식신상관에 말뚝이 걸렸으니까 용신은 당연히 식신상관입니다. 식신상관인데 식신과 상관 두 개가 있죠. 혼잡입니다. 월지 말뚝 얘가 달고 있는 경까지 달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까지 달고 있는데 병화 무토, 경금까지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혼잡이에요. 이 세 개가. 그러니까 혼잡이니까 요 부분에서 써나갈 때 이 식신상관, 정편제, 관사 혼잡까지 다 걸리는 거죠. 그런데 주특기 용신이 뭐죠? 앞장에 설명해 두시면 이 용신이라는 애는 내가 돈을 벌어먹기 위한 나의 주특기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상신은 물고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물고기가 돈이 노는 곳, 급신. 그래서
돈이 노는 곳에 있는 물고기를, 물속에 노는 물고기를 내가 어떤 그물을 잡아서 벌어먹고 살 것이냐. 이것이 용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쓰는데 어디다 쓰느냐. 벌어먹고 살기 위한 데 주특기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요 사주는 이 병정화가 용신이 됐어요. 그래서 얘를 도와주는 요것이 상신이 됐고 목이 상신이죠. 목상신은 꼭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요거는 임수는 겁신이죠. 여기 간목을 달고 있기 때문에 겁신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용신 직신상관을 벌어보는데 상대가 누구죠? 갑과 을 비견겁재가 상신이 돼서 상신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 내가 거기에 대인관계로 대인관계 사업이라든가 대인관계 일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용신이 혼잡이 상신 혼잡이 걸려 있죠. 갑과 을이. 그러던 바람에 수입이 많다 적다를 자꾸 파도처럼 이렇게 타고 다닙니다. 용신은 이 식신이라는 부분과 상관적인 거 두 개가 있다고 그러면 전문적인 것을 말로 떠들어서 벌어먹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 뭐 강의직, 상담직,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것도 많죠. 영업직, 그 다음에 예체능계 이런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신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려면 당연히 인이라는 부분이 필요로 합니다. 그죠?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써야 되냐. 근데 안타깝게도 용신은 말뚝에서 병에 경금까지 걸려서 바꾸는 있는데 요 자체 내에서 뭐가 없다? 인이 없습니다. 요 인성이 없는 바람에 공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많이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경제활동을 하러 가야 되는데 다행히 여기 절처에 임수가 있어서 편인이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편인 임수를 착용한 식신상관으로 세상에 어떤 일을 한다. 식신상관이 뭐를 받죠? 경금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살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식신상관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직업을 잡아야지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얘기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법조계, 우리 교육계에 여기는 종교계, 그다음 금융계, 군인, 경찰. 여기는 이제 우리 죽고 사는 문제, 문서와 관계된 거죠. 피해보는 직업, 회를 뜬다든가 정점, 살생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험도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의식주와 관계된 일, 요거는 이제 앞장에도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 쪽에서 벌어먹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인성이 편인이기 때문에 그죠? 돈을 벌어야 되는 의욕이 굉장히 앞서 있다는 거죠. 어떤 학문을 파고 들어가거나 지적인 자원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써서 경제 활동에 유리하게 되는 자격증 같은 것을 가지고 내가 전문적인 것을 말로 떠들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식신만 따로 상관만 따로 쓰면은 한 직장에 오래 못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결국은 식신상관으로 요 살을 잡는 직업으로 넘어가야지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여기 관도 있습니다. 그죠? 관도 있는데 살하고 관하고가 관살이 혼잡이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때에 혼잡이 되는 것은 없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 이 일간이 양간이죠. 플러스 양간이라는 점을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양간에서 일처에서 올라온 일처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선택하는 과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처도 잘 봐야지 됩니다. 일처에 뭐가 달려있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같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오다리면 벌써 가별로 왔죠. 그러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전문적으로 식신으로 다 벌어먹는 직업을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갑신이 아니라 경금이 올라오려 그러면 갑인 같은 게 되면은 경금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경금이 살 잡는 직업의 주특기가 돼서 살을 잡기 위한 처음부터 그쪽으로 직업을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처의 선택, 일간의 마음의 선택에 따라서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는 나와 있다. 그렇지만 나한테 주어진 게 살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살이라는 것은 어디에 붙어 있든지 살은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편인을 착용한 식상으로 살을 잡아야 되는 팔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살 잡는 직업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선택을 해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직업상으로 그 틀과 그 룰을 벗어나 있으면 이 살아가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윤택해지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오는 요구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가 이제 양간이니까 신자진 인후술이 돼 있죠. 거기에서 뭐가 올라오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가는 직업이 달라진다. 그렇지만 용신이고 상신은 갑목이라는 갑을목이 상신임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순간적으로 봐야 될 것이 용신애가 말뚝이 걸렸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금전복은 어떻게 됐냐. 이거를 이제 봐야 되겠죠. 금전복은 용신이고 상신이 있으므로 처음에는 금전에 상신이 있어 어느 정도 돈이 많이 있는데 태인복은 있지만 결국은 을목으로 바뀌고 정화로 바뀌니까 결국은 좀 어느 정도 다복하다가 어느 중간 그죠? 어느 중간에 10세에서 24세, 15세 전후에서 요 부분이 기울어집니다. 집안이. 기울어지고 다시 30세에 채워지고 다시 15년 주기로 한 번씩 로테이션 돌아가는데 이 운에 따라 이제 바뀌겠죠.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과정에 있다 이거죠. 금전복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나 나중에는 좀 힘들어진다. 그러다 다시 회복이 돼서 이제 좋은 쪽으로 넘어가죠. 오늘 대운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신의 말뚝이 걸렸으니 말뚝이 걸려 있다는 얘기는 용신의 구멍이 나서 돈이 모아지면 자꾸 샌다. 이렇게죠. 자꾸 새죠. 그래서 이럴 때 보면은 돈을 모아놓고 살기가 조금은 힘은 든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상관이 말뚝이라는 얘기, 용신이라는 얘기는 결국 관을 치게 돼 있죠. 관을 치게 되니까 내 직장 상사, 직장에서 있으면 오래 못 견디는 거죠. 그다음에 인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짱짱하게 붙어 있다고 그러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 있는 거는 2분의 1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이런 관계에 있는데 관성이니까 공부할 때는 어렸을 때는 나한테 가르쳐주고 어떤 보호자를 관성이죠. 그 부분에서 또 너무 이제 좀 덕이 없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목적이 없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의 부분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성장해서는 이게 곤명인 그 경우, 그죠? 곤명인 경우 남편에 해당되는 남편하고 인연이 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근달이기 때문에 한 직장에 오래 못 있다 이런 얘기죠. 상신은 6입니다만 결국은 내가 경제력이 부족할 때는 직장에 있어야 되는데 한 직장에 매여 있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인간적인 복이나 금전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없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굉장히 여유롭고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조건은 없는데 가장 큰 단점은 요 상관이라는 걸로 인해서 식상으로 인해서 이 월지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거죠. 이 센 것을 인해서 내가 말함에 있어서 언변으로 인해서 그죠? 언변으로 인해서 손해죠. 손해 또는 손재를 많이 보게 된다. 그래서 내 거를 좀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유가 왜 그러냐? 내가 요게 상신인데, 그죠? 목이 상신인데 이 상신의 사람은 요게 겁신이 상신은 겁신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임수가 결국은 이 관목을 달고 있는데 상신이죠. 겁신이고 상신인데 이 겁신을 나한테 전달해 주는 사람이 경금관이에요. 관살이. 이걸 해 주는데 내가 여기에서 요거하고 내 생각과 먼변을 해서 여기를 깨버리니까 나한테 겁신 돈 벌 기회를 주는 것이 창출이 안 된다. 그래서 돈 버는데 어려움고 난항에 걸려 있다. 이런 얘기죠. 저런 걸 다시 말하면 식상으로 관상을 깨는데 겁신이 생성을 못 해주니, 그죠? 못 해주니 금전적으로 경제활동할 때 잘 벌어질 수도 있지만 지속적이지 못하고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접신이 있어야 돈이 많이 법니다. 여유자금이니까 여유자금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여유자금이 부족하니까 결국 상신은 버는데 한계가 있다. 한 번에 큰 돈을 벌지 못하고 벌어서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내가 비축자금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신용, 사용용도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버는데 한때는 많이 벌고 쓰기도 많이 쓰지만 내가 돈을 모아서 차곡차곡 쌓아놓기는 조금 힘이 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는 내가 편인을 착용한 상관 식상으로 관살을 잡아서 살을 잡아서 기조 살을 잡는 쪽으로 흘러야 됩니다. 살을 잡는 쪽으로 흘러서 직업을 선택해야만이 내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기고 돈 금전 새는 것도 막아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금전적으로 여유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세가 들어가는 거죠. 인간 인연적인 관계는 요 관성적인 많이 부족하죠. 관성적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운세로 들어가서 이 묘달에 태어나서 이렇게 운세가 거꾸로 가는 경우 있고 바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 반대편 유달로 가는 거죠. 여기가 60대입니다. 60대 전후에 유형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것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겨울을 지나서 가을로 가느냐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가느냐에 따라 운세 향방이 결정이 되겠죠. 이럴 때에 아무래도 상신이며 겁신은 수목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용신은 이제 별도죠. 돈 벌 기회가 수목이기 때문에 겨울로 흘러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여름 올라가는 거 화가 발동나서 용신적인 거는 강해지기는 합니다만 이때의 용신 상신이 부족으로 인해서 물론 절제선 올라오죠. 그렇지만 들어있는 겁신 상신이 용신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서 가을로 지나가죠. 물론 여기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왜 그러냐? 비축자금이 겁신이 잘 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기본적인 분석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벌써 양간인 것과 말동인 것과 재물복과 그다음에 인간적인 관계, 인연과의 물론 여기에서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직장이라든가 그죠? 여기에 다 나오죠. 직장이라든가 자식의 직업 관계에 대해서 어느 분야에 종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여기에서 다 유추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상담자가 당사자 얘기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관계라든가 자식의 직업 관계, 직장 관계도 물어볼 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운세 돌아가는 거, 대운과 연운 들어가는 운세 풀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왕왕 실수하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많이 새롭게도 많이 잡았죠. 자, 올해의 간목일간이 상신은 비견을 쓰는 간목일간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화년도 을사년도에 넘어왔다. 이게 올해죠. 올해 넘어왔을 때 문 밖으로 들어온 거는 병화 식상이 들어왔죠. 이건 용신입니다. 그리고 임수가 들어왔죠. 임수가 갑을 달고 들어왔고 여기 병화 경을 달고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겁신이죠. 겁신 부분이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내적으로는 내가 용신에 구멍이 났으니 돈을 경제적으로 써야 될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근데 외부에서 겁신이 상신을 달고 들어왔으니까 돈 벌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습니다. 그죠? 임수라는 것이. 주어졌으니까 올해에 마침 돈도 필요한데 그냥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면 돈도 필요한데 돈 벌 기회가 주어지니 올해는 다른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경제력으로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작년에 진년도에는 임수가 간목 달고 임묘되는 바람에 그죠. 역경까지 임묘됐죠. 임묘되는 바람에 작년에는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올해에 사년이 들어왔는데 사년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될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정법으로 임수, 간목, 병화, 경금 이렇게 돌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들어왔는데 이 상신이 못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다니까 올해 진달까지는 저 음력으로 3월 달까지는 굉장히 많이 힘이 듭니다. 왜? 가능성은 있는데 손에 쥐어지는 거는 보일 듯 말 듯 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겁신과 상신이, 겁신이 상신 들어왔을 때는 물속에 물이 깊어 고기가 안 보여서 좀 감질이 난다. 내가 원하는 만큼 수입이 창출되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달, 이 간목이 여기서 상신이 병화를 달고 올라왔죠. 이때부터 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하니까 요 3개월 동안인데 근데 사달에는 또 임수가 월에서 올라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달도 내가 생각한 기대치만큼 많이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본격적으로 언제다 결국은 4년도에 들어와서 간목 임수 달고 들어왔는데 갑이 올라왔는데 5달에 갑이 올라오죠. 이 5달, 요 달 중순 지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수입이 창출되기 시작을 하고 벌어지기 시작해서 간목되고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이것이 처음에 어떤 상담을 하기 위한 요지예요, 요지. 그렇죠. 요지인데 여기까지가 처음에 이분이 왜 왔나. 요걸 보고 이제 우리는 여기 임수간목, 병화, 그죠? 여기 병화죠. 병화 경금 이렇게 됐을 때 요것이 뭐냐면 레정법이랍니다. 레정법. 왜 왔는가? 결국 요것이 레정법이 연운이죠. 연운이고 달과의 호환을 봐야 되는 거니까. 이 레정법이 굉장히 확률이 많습니다. 90% 이상 들어갑니다. 물론 원래 온 목적이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월제 말뚝관과 그 다음에 연처에서 또는 조상궁에서 올라온 걸로 인해서 피해로 보는 것 부분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레정법이 들어오는 거는 한 85%,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같이 두 개를 본다고 요거까지 본다 그러면 얼마든지 왜 왔는지를 잡아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담 오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사주고 뭐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만 해준다면 직업적인 관계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가 가능하죠. 물론 여기서 직업적인 거 우리 자본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하나의 육신이라도 관이 하나라도 이 뿌리를 나눠서 본다면 그것도 한 10개 이상은 되기 때문에 철학관에 가서 역학하시는 분들 만나서 다른 곳마다 사조가 틀린다고 상담 내용이 틀린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좀 이 부분은 참 두드려 보아서 정확하게 어떤 들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죠? 간단하죠. 간단하게 그 사람이 태어난 묘달에 태어났을 때 그죠? 태어났을 때 용신 상신 잡고 용상신 운용하고 그다음에 인복은 어떻고 재물복은 어떻고 금전운은 좀 어떻고 그런 것을 잡아가는 방법. 그리고 요거는 지금 연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대운을 먼저 컨닝 후에 이 연운은 대운 컨닝 후에 연운을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어떤 학자분들은 원국과 대운과 연운 중에서 사주가 불여 대운이요, 대운이 불여 연운이요, 연운이 불여 월운이라고 그래서 가장 센 것이 사주보다 대운과 연운과 월운 이렇게 나눠졌을 때 여기보다 연운이 더 세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대운이 더 셉니다. 왜 그러냐면 사주 원국에 있는 워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장을 실행하는 것이 대운입니다. 대운, 그죠?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원국 예고장을 실행을 하면서 또 다른 예고장을 내보낸 모델. 이 대운의 예고장을 실행하는 곳이 연운이에요. 그 연운은 대운의 예고장을 실행을 하면서 연운에서 또 다른 예고장을 내보낼 때 예고장이죠. 다룬에서 이걸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보기에는 다룬 연운이고 다룬이 강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모든 큰 일어나는 일처리, 인생이 굴곡, 직업 전환, 결혼 관계,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과의 인연관계 헤어지고 만나고 이런 부분들. 큰 줄거리는 전부 다 대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대운 예고장에 의해서 연운의 시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운이 이 연운을 볼 때는 항상 대운을 컨닝을 한 다음에 연운을 보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렇지만 상담할 때 너무나 많은 시간 허비되면 상담하고 오신 분들이 조금 지루해하시고 좀 생각이 딴 데 갈 수 있으니까 얼른 올해 연운부터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요 레정법에 대해서 내전법을 가지고 원고 기본을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죠. 돈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어떤 직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재물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운을 보고서 지금 현재 올해는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가 걸려서 왔구나. 요런 부분을 캐치해내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라든가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요령이나 이런 것까지도 물론 겸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묘달의 간목은 처음이지만 이 양간의 간목이 묘달에 태어났을 때 용신과 상신과 이 용상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살을 잡는 직업까지 하면서 경제력과 그다음에 올해 주어진 일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잡아간다 간략하게. 요거 보는 거 딱 1, 2분이면 다 봐야 됩니다. 그걸 이유는 뭐냐. 요 말뚝만 머릿속에 다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이걸 일일이 써가면서 보면은 좀 초보죠. 그래서 우리 육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하고 손님들하고 눈을 마주쳐가면서 얘기를 해야지 아무리 역학원, 철학원 또는 사주 분석을 한다고 해도 써나가면서 보면서 하는 것은 조금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도 우리 육기 요거 유튜브 촬영하는 것도 각본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뭐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좀 때에 따라서는 말이 엉키기도 하죠. 그렇지만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거는 써놓고 보시면 진짜 힘이 듭니다. 하나하나 처음에 힘들더라도 익혀나갈 때 하나하나 말뚝부터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띠와 요 일주 요거만 기억을 하면 되잖아요. 일주하고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갖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거죠. 이거는 머리가 나쁜 거하고 좋은 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구걸하는 이웃에 익혀두느냐. 이 12개만 익히면 나머지는 만사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요 묘달에 대한 첫 번째 과목을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줄여보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부하시는 분들 좀 많은 길잡이가 되고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거 아닌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날씨가 많이 더워졌으니까 건강 주의하십시오.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